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민석 박사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기억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치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조기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그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치매 연구에 매진하며 얻은 중요한 지식과 통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께서는 75이라는 연세에 평생을 키워오신 아들인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신가요? 라는 짧은 물음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의사인 저에게도 참으로 무력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뇌에서는 아주 서서히,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신다면 향후 수십 년의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부쩍 젊어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공동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치매의 발병 기전 중 하나가 우리 입안의 세균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학계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달걀보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연적인 치유법과 예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돌보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90세가 넘으셨음에도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뇌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다면 80세가 되어서도 전화번호를 외우고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으며 사랑하는 손주들의 생일을 챙기는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 모두가 서로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성염증, 치매로 가는 숨겨진 경로.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깊이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본래 염증은 예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지만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치매와 만성염증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한 연구에서는 뇌 속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입안, 구강에 존재합니다. 우리 입속에는 약 5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세균들, 특히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특정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하여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공동 연구 결과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7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입안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입냄새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구강 내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물질이 뇌로 유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연구실에서 진행된 실험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뇌 속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면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숲의 불씨가 떨어져 점차 큰 산불로 번져나가듯 처음에는 미미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신경세포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과정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 때로는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아주 천천히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50대이신 분들이라면 이미 뇌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0대, 70대시라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염증 과정은 우리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강 내 염증과 뇌 염증 간의 직접적인 연결 경로입니다. 제가 MIT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는 일부 구강 세균이 신경 경로를 통해 직접 뇌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입안에서 뇌로 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치아 관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치매, 기억 저편의 슬픈 그림자, 실제 사례로 본 모습. 염증이 치매로 이어지는 기전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이제 치매 환자들이 실제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뭘 먹었더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와 같은 사소한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이 병 앞에서는 그 역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할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골프 친구였던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방금 자신이 공을 쳤다는 사실조차 몇 초 만에 잊어버리고 내가 방금 쳤나? 라고 되묻곤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네, 방금 치셨습니다 라고 답하면 그는 다시 놀라며 정말 내가 쳤다고? 라고 반문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병이 더 진행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가 돌보았던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4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남편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에게 당신은 누구신데 우리 집에 와 계신가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자신을 다시 소개하고 두 분의 결혼 생활과 소중했던 추억들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매일 아침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 나이 든 사람은 누구지? 라며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가 심화되면 많은 환자들이 화장실 사용법, 옷 입는 순서, 심지어 음식을 씹고 삼키는 방법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의사로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 중 하나는 치매 환자가 애지중지 키운 자녀나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입니다. 할머니, 저 민지예요. 할머니 손녀딸이요.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도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쌓아온 소중한 관계와 추억들이 모두 지워진 채 환자들은 마치 낯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치매 환자분들은 종종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십니다. 80대 어르신께서 갑자기 어머니가 저녁 식사 준비하고 계시니 집에 가야 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환자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때때로 불안감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평소 온화했던 성격이 변하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매를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방법들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현재로서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치매에 더 취약하고 누가 더 안전할까? 그렇다면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더 잘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등에서 진행했던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64%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한 연구에서는 1만 2천 명 이상의 노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이 빈약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해, 남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뇌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또한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서서히 작용하는 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은 치매 발병 위험을 2~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앞서 언급한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치매 발병 위험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특징들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음악 활동의 효과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정기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할 당시 만났던 96세의 재즈 피아니스트 할아버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매일 2시간씩 피아노를 연주하셨는데 젊은이들 못지않은 명료한 기억력을 자랑하셨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음악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새로운 신경 연결망, 시냅스, 형성을 촉진하고 인지 예비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역시 치매 위험이 낮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뇌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인지 기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대화가 뇌를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도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나 악기, 춤, 그림 등을 배우는 활동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신경 가소성을 증진시켜 인지 예비능을 강화합니다. 이는 마치 뇌에 여분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이중 언어 사용자의 경우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중 언어 사용자는 단일 언어 사용자에 비해 치매 발병 시기가 평균 4에서 5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지역의 방언이나 사투리 역시 이러한 뇌보호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정겨운 사투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는 방법들. 이제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치매 예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값비싼 약물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십시오. 이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약 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동창회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손주들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음악 활동을 생활화하십시오. 특히 노래 부르기는 최고의 치매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가사를 기억하고 멜로디를 따라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등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복식 호흡과 발성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20분 이상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단순히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권해드린 방법대로 매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80대 여성 환자분은 6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3%나 향상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뜨개질, 종이접기, 서예,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 BDNF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자연 속을 걷는 것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기억 중추인 해마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특히 블루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양질의 지방, 특히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십시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뇌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샐러드나 요리에 매일 1스푼 정도의 올리브 오일을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하는 중요한 활동을 합니다. 매일 밤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에 힘쓰십시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단 1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 치매 예방에 숨겨진 열쇠, 올바른 관리 습관. 이제부터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구강 건강과 올바른 관리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어쩌면 치매 예방에 있어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뇌의 만성 염증이며 이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수백 종,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유해균이 잇몸 질환 등을 통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하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건강 관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나 구취 예방을 넘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구강 관리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로 자주 입안을 헹구십시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치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나 간식을 먹은 후 또는 단순히 목이 마를 때마다 깨끗한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구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고 가능하다면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후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너무 빠르지 않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 섭취 후 바로 칫솔질을 하면 산성 환경에 노출된 치아 표면이 마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식후 바로 물로 헹구고 20에서 30분 뒤에 칫솔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칫솔질은 최소 2분 이상, 너무 강하지 않은 압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혀도 반드시 닦아주십시오. 혀 표면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며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 하는 것을 하루 한두 번 정도 시도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에 티스푼으로 반 정도의 소금을 녹여 입안을 헹구면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천연 항균 작용이 있어 화학 성분이 포함된 일부 구강 세정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 환자의 경우 소금물 가글 시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십시오.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 빵과 같은 음식들은 구강 내 세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산 애시드를 다량 생성하게 하고 이는 충치와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블루베리, 크랜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자주 섭취하십시오. 이들 베리류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구강 내 유해 세균이 치아 표면이나 잇몸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한 컵 정도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6개월 후 구강 내 특정 유해 세균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아침 공복에 오일 풀링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아유르베다 요법 중 하나로 식물성 오일, 주로 참기름, 코코넛 오일 또는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입에 머금고 약 10에서 15분간 가글하듯 입안에서 굴린 후 뱉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일이 입안의 세균과 독소를 흡착하여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뱉어낸 오일은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휴지에 싸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스케일링, 치석 제거를 통해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으며 이는 곧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관리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구강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깊은 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보약.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면의 중요성과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수면, 특히 꿈을 꾸는 REM, REM, 수면을 포함한 깊은 잠은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마치 청소부가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듯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잠잘 때 최대 10배 더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뇌 속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러한 뇌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한 연구에서는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며 이를 통해 더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말에도 평소와 비슷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밝은 빛을 내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등 차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며 약간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기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여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가 숙면에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 섭씨 40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목욕 시 라벤더나 캐모마일과 같은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심신 안정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낮잠은 짧게, 그리고 이른 오후에만 취하십시오.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후의 피로를 회복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부위의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도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 정도 떠올리며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여 꾸준히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분명 두려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은 실제로 우리 뇌의 화학 물질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건강한 뇌와 선명한 기억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85세의 김영수 할아버님은 3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은 몇 년 안에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날까 봐 몹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예방법들을 정말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셨고 하루 20분씩 즐겨 부르시는 트로트를 열창하셨으며 매주 2번 이상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3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님의 인지 기능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지셨습니다. 최근 시행한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점수가 18%나 향상되었고 이제는 손주들의 생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실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며 과학적으로 볼 때도 꾸준한 노력의 당연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